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쉽게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피로감 호소, 쉬어가자 흐름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니까 조금 더 그러하겠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 브리핑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해요. 근데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돌파하면서 그에 따른 흐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튀는 업종들은 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꼽아봤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이 이제 9시 됐고 그 이후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훈풍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는 자원 개발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 쪽에서 이 리튬이라는 물질을 단순히 광물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자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중국이 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이게 자국이겠죠, 그 얘기겠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각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는 굉장히 급등한, 거의 폭등한 종목이 있었는데 리튬 아메리카스예요. 이게 우리가 자는 사이에 95% 폭등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제 리튬 광물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채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의혹, 니즈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22억 달러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분 전환을 검토하겠다. 약간 인텔의 느낌도 나고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과잉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 얘기 많이 했을 때 수요 둔화 우려가 있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이 되면 리튬 가격 역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밤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의 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 어제 급등했었죠. 10% 이상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종가 한 6% 상승해서 막아냈나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두 종목 중에는 포스코 엠텍이 더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이 리튬 관련주는요.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 조언 사항이 있었으니까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튀는 이유가 이쪽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한마디 때문에 자원 개발주가 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있었는데 이거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좀 엮이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64조 원의 초대형 개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일본은 이미 이제 발을 담궜죠. 우리나라 역시 기업과 함께 협의를 중이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북쪽 가스전에 그 1,300km 파이프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당겨와서 남쪽 항구에서 액화시켜서 아시아에 수출하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좀 가까워서 운송비가 저렴하고 LNG와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라는 논리적인 이유는 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알래스카 이제 공사 한 곳과 예비 계약을 체결을 했고 포스코 ENC도 LNG 건설 경험 바탕이 있어서
들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업적인 부담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환율이 튀는 이유도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원 달러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게 더 이제 추가되면서 어떻게 될런지 아무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에너지 그 패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인데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어쨌든 관련된 자원 개발 관련주는 좀 들썩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향후 행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조선 쪽도 괜찮았는데 방사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굳이 좀 얘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 가신 거 알죠? 거기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폴란드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대 고객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잘 접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K 방산의 최대 고객 폴란드 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K2 전차 여기가 이게 유명하니까 9조 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폴란드와 추가적으로 협상할 가능성 많아요. 최근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폴란드 얘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K 방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해군 그 잠수함 그리고 FA-50 이거 전투기죠. 이게 추가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K 방산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중동 국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중동과 K2 전차 9조 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규모의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사우디에 역시 K9 자주포 수출이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런 소식 또 들려오면 주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중동이 이러는 이유는 좀 홀로서기를 굉장히 단단한 채비를 해야 됩니다. 지정학적 불안감 뭐 굉장하고요. 무기 교체 수요에 대한 니즈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이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미국을 한 발 빼는 상황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좀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신뢰는 떨어졌고 유럽 공급은 다들 어려우니까 프랑스 위기 뭐 여러 나라 뭐 독일 위기 뭐 재정 위기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국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K 방산에는 러브콜이 확산될 가능성 어제 오는 일을 아닙니다만 최근 이슈는 한번 정리해 보면서 최근 또 방산주도 잘 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뛰는 섹터 그리고 들썩이는 섹터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전략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포인트는 환율이죠.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도 1,4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원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9월 FOMC 이후에 이제 환율이 1,405원대를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을 뚫었는데 환율 밴드 그 박스권이 한 1,370원에서 한 1,400원 단 고 밴드였거든요. 근데 1,400원 단은 이제 뚫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 다음 고비가 1,42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마켓나우 2부를 진행하면서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약세 압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대내적으로 너무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협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서 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이죠. 3,500억 달러 이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모를 불안감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이 확 유출이 되면은 환율이 100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또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국내는 이게 가장 불확실한 요인으로 워낙 약세 압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의도 이런 거겠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주식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는 웃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 배경을 지속적으로 재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간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택 신규 판매 이런 부분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는 견고하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차 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역시나 달러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우리 원화가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옆에 이제 유로 엔화 약세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로는 뭐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프랑스 그리고 경기 불안 그리고 독일 이 재정 불안 이런 부분이 경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요소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제 총리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금리가 기업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좀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엔화 약세 요소였죠. 그러니까 유로 엔화 약세가 달러 강세 그리고 이게 결국 원화 약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 앞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환율이 진정될 수 있는 변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26일에 PCE 물가 지표 나오는데 물가가 둔화됐다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고 물량 분기 월말 이런 부분으로 기관들이 뭐 달러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고용이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이제 내릴 가능성이 더 명확해진다면 좀 꺾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달러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환율 이렇게 튈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분석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이게 또 외국인의 수급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략 넘어가 볼게요. 알리바바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튀어오르면서 중국 기술주 전반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좀 상당했는데요. 뭐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서로 손잡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휴머노이드 쪽이고요. 협력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리 좀 발표를 했죠. 3년간 AI 클라우드 최소 47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그 전력 소비가 10배나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중국 정부 규모의 경제를 물어보질 모양입니다. 로봇 AI 스타트업에도 벌써 이제 190조 원 투입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피지컬 AI, 휴먼 로이드 로봇으로 대표되는데 그 연합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미국 각국, 뭐 중국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알리바바가 설명하기로는 그 엔비디아의 뭐랄까 AI 기술 그 자체를 클라우드에 이제 갖다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개발자들이 쉽게 휴머노이드 그 로봇을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뭐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나무 언니 아시죠?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알리바바를 228억 원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술주에 대한 거품이 붕괴된 이후 4년 전이니까 2021년 9월 이후에 캐시 우드가 처음으로 인베스트 그룹에서 처음으로 중국 관련주를 매수한 거거든요. 이 성장주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AI에 관심이 생겼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입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는 일부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AI 자율주행으로 그 포트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AI가 또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니 뭐니 해도 산업용 로봇의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이고 이런 흐름들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로봇 관련 기술 개발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봇주가 오늘 튀고 있고 돈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론 월가 목표가가 이제 줄 상향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시 눌리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이고요. 실적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였고 HBM 강세, 공급 부족, 가격 상승 매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로젠블랙뿐만 아니라 웨스파고, JP모건, 뭐 키뱅크, 시티, 도이치뱅크, 닐덤 그리고 울프 리서치 모두 목표 주가 이렇게 상향 소식 알렸고요. 제가 목표 주가 얼마나 올렸는지 그거까지 이제 표기를 해놨으니까 비중 확대 매수 이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월가에서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 줄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 이제 44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도 나타났는데 이거보다 높은 게 이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EUV 장비를 20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미세 회로를 잘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반도체 프린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해주는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당 3천억 원에서 한 5천억 원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2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니까 최소 3천억 원이니까 한 6조 정도가 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청주 이천 공장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EUV 장비를 확보한 글로벌 3위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TSMC가 1위고 2위가 삼성이거든요. 근데 3위가 인텔이에요. 4위가 SK하이닉스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20대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대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텔을 넘어서서 TSMC, 삼성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HBM4 그리고 차세대 D램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전략이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하고 있는데 10조 돌파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HBM4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2% 상향한 44%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목표 주가가 185만 원짜리로 가장 비싼 게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이고요. 3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1년 사이 40%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당연히 관세 우려하잖아요.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 이상 정가가 가능한데 미리 부담을 하고 자기가 이후에 좀 정산을 예상하겠다라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 멤피스 공장이 있는데 멤피스 공장에서도 변압기 생산하거든요. 그런 이슈 있고 그리고 여타 글로벌 지역에서 이제 가격 인상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상세 가능합니다. 건설 부분 2분기 죽섰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138억 원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패키지예요. 초고함 변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단기도 하고 리액터, 스택콤까지 하는데 리액터, 스택콤은 재생에너지가 왜 굉장히 에너지가 불균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내보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키지 이 제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패키지로 계약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765kV 변압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76만 5천 볼트의 고전압 송전망이라고도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의 니즈를 맞출 유일한 기업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밖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독일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이 뜰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185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효성중공업 오래간만에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놔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까지 만나봤습니다.